말수는 몰랐다. 문을 두드린 그 청년이 자신의 카드로 수백만 원을 털어갈 사기꾼인 줄은.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12월의 찬바람이 시골 마을을 휘감았다. 72세의 말수는 홀로 이 집을 지키고 있었다. 거실 탁자 위에는 휴대폰이 놓여 있었다. 화면에는 아들 재민과의 카카오톡 대화창이 떠 있었다. 엄마, 이번 크리스마스도 못 갈 것 같아요. 해외 출장이 또 잡혔어요. 괜찮다. 너 일 열심히 해라. 말수는 답장을 보낸 뒤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오후 2시 말수는 노인정으로 향했다. 마을 어르신 대여섯 명이 모여 화투를 치고 있었다. 말순이 자리에 앉자 옆에 앉은 박순자 할머니가 입을 열었다. 야, 말순아. 너희 아들 올해도 안 온대? 응. 바쁘대. 에이, 맨날 바쁘다더니. 변호사면 뭐해? 엄마 얼굴도 안 보는데. 말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김 반장이 끼어들었다. 재민이가 해외 로펌에서 일한다며? 국제 변호사 맞지? 응. 그러니까 바쁘지. 큰 사건들 맡으면 못 오는 거야. 박순자가 다시 말했다. 야, 너 집에 난방기 몇 년 됐어? 10년? 그거 위험해. 요즘 난방기 사고 많이 난대. 말수는 조용히 듣기만 했다. 아직은 쓸만하다고 생각했다. 저녁 6시 말수는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집 안은 어두웠다. 거실 벽에는 재민의 어린 시절 사진이 걸려 있었다. 말수는 사진을 잠시 바라봤다. 올해도 혼자구나. 너무 외롭다. 아들 보고 싶다. 밤 9시 말수는 난방기를 켰다. 낡은 난방기에서 윙윙 소리가 났다. 따뜻한 바람이 나오긴 했지만 힘이 약했다. 말수는 이불을 덮고 누웠다. 창밖에서는 찬바람 소리가 들렸다. 다음 날 아침 마을 방송이 울렸다. 주민 여러분, 오늘 오후 2시에 노인정에서 특별 행사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기념 선물 나눔 행사이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김 반장의 목소리였다. 말수는 아침 설거지를 하다 방송을 들었다. 선물 나눔 행사? 말순이 혼잣말을 했다. 말수는 노인정으로 향했다. 평소보다 사람이 많았다. 노인정 앞에는 승합차 한 대가 서 있었다. 차 뒷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는 박스들이 가득했다. 김 반장이 앞에 서서 말했다. 자, 여러분. 오늘 좋은 일 하시는 분이 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어르신들께 선물을 나눠드린대요. 어르신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누가? 무슨 선물? 그때 승합차에서 한 청년이 내렸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깔끔한 패딩을 입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청년이 앞으로 나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저는 우진이라고 합니다. 우진이 말했다. 저희가 크리스마스 맞이해서 어르신들께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헤어드라이기, 핸드크림, 전자레인지 같은 것들이요. 박순자가 손뼉을 쳤다. 어머, 요즘 이런 착한 젊은이가 다 있네. 김 반장도 고개를 끄덕였다. 요새 보기 드문 청년이야. 우진은 승합차에서 박스를 꺼내기 시작했다. 추첨으로 드릴 거예요. 다들 종이 한 장씩 뽑으세요. 어르신들이 줄을 섰다. 말순도 그 뒤에 섰다. 말순의 차례가 왔다. 우진이 말순의 손을 보며 말했다. 할머니, 손이 얼음장같이 차시네요. 우진이 말순의 손을 살짝 잡았다.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도 손이 항상 이렇게 차셨어요. 겨울에 고생 많으셨죠. 말순은 우진을 바라봤다. 우진은 웃고 있었다. 종이 하나 뽑으세요, 할머니. 말순은 종이를 뽑았다. 번호는 7번이었다. 추첨이 시작됐다. 우진이 박스에서 번호를 하나씩 꺼냈다. 3번, 12번, 18번. 당첨자들이 환호했다. 그리고 마지막 번호가 불렸다. 7번. 말순의 번호였다. 할머니, 당첨되셨어요. 축하드려요. 우진이 큰 박스 하나를 말순에게 건넸다. 박스에는 프리미엄 전자레인지라고 적혀 있었다. 말순이 말했다.
아이고 고맙네. 천만에요 할머니. 그런데 혼자 사세요? 응. 가족분은요? 아들 하나 있어. 서울에서 변호사 해. 우진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아, 변호사시구나. 대단하시네요. 그럼 자주 못 오시겠어요? 응. 바빠서. 그럼 겨울에 외로우시겠네요. 집에 난방은 잘 되세요? 난방기 하나 있긴 한데 좀 오래됐어. 우진이 말했다. 할머니, 오래된 난방기 위험해요. 요즘 화재 사고 많이 나요. 제가 아는 업체 있는데 좋은 거 싸게 구할 수 있어요. 나중에 한번 연락드려도 될까요? 글쎄. 할머니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제 번호 드릴게요. 우진이 명함을 꺼내 말순에게 건넨다. 명함에는 김우진. 가전제품 전문 상담이라고 적혀 있었다. 행사가 끝나고 어르신들은 선물을 들고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다. 말순도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말순이 돌아보자 우진이 서 있었다. 할머니, 제가 짐 들어드릴게요. 괜찮아. 아니에요. 무거우시잖아요. 제가 할게요. 우진이 말순의 전자레인지 박스를 들었다. 둘은 함께 말순의 집으로 걸었다. 우진이 말했다. 할머니 집이 여기예요? 응. 혼자 사시기엔 집이 크네요. 겨울에 춥지 않으세요? 그냥 살만해. 말순의 집 대문 앞에 도착했다. 우진이 봉투를 말순에게 건네며 말했다. 할머니, 저 괜찮으면 나중에 한 번 더 들를게요. 난방기 상태 한번 봐드리고 싶어요. 그럴 필요 없어. 아니에요. 저희 할머니 생각나서요. 그냥 확인만 해드릴게요. 우진이 웃었다. 말순은 대답하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대문이 닫혔다. 우진은 잠시 말순의 집을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나야. 타겟 하나 잡았어. 혼자 사는 할머니인데 아들이 변호사래. 돈 있을 것 같아. 우진이 말했다. 응. 내일 다시 가볼게. 전화가 끊겼다. 우진은 승합차에 올라타고 마을을 빠져나갔다. 그날 밤 말순은 우진이 준 명함을 탁자 위에 놓고 바라봤다. 가전제품 전문 상담. 우진. 말순은 명함을 서랍에 넣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사흘 후 말순의 집 초인종이 울렸다. 말순이 문을 열자 우진이 서 있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세요? 지난번에 선물 드렸던 우진이요. 우진이 말했다. 아, 그래. 왜 왔어? 할머니 난방기 확인해 드리러 왔어요. 말씀하셨잖아요. 오래됐다고. 그냥 쓸만해. 그래도 한번 봐드릴게요. 안전 점검은 해야죠. 우진이 웃으며 말했다. 말순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다. 들어와. 우진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집이 참 아늑하네요. 혼자 사시기엔 관리가 잘 돼 있어요. 그냥저냥 살지. 우진이 난방기를 살폈다. 낡은 모델이었다. 우진은 난방기 뒤쪽을 확인하는 척하며 사진을 몇 장 찍었다. 할머니, 이거 진짜 오래됐네요. 10년은 넘었죠? 응. 한 12년? 이거 위험해요. 전선이 다 낡았어요. 언제 합선돼도 이상하지 않아요. 우진이 말순을 바라보며 말했다. 할머니, 혹시 점심 드셨어요? 아니. 그럼 제가 뭐 좀 해드릴까요? 저 요리 좀 해요. 됐어.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할머니는 그냥 앉아 계세요. 우진이 부엌으로 들어갔다. 냉장고를 열어봤다. 김치, 된장, 계란 몇 개가 전부였다. 할머니, 계란이랑 김치로 김치볶음밥 해드릴게요. 그래. 우진은 능숙하게 김치볶음밥을 만들었다. 우진이 상을 차려 말순 앞에 놓았다. 드세요, 할머니. 말순은 숟가락을 들었다. 한 입 먹고 말했다. 맛있네. 다행이다. 저희 할머니 자주 해드렸거든요. 우진이 말했다. 할머니 돌아가셨어? 네. 작년에. 그랬구나. 혼자 사셨는데 제가 자주 못 찾아뵀어요.
그게 지금도 후회돼요. 우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말수는 우진을 바라봤다. 청년 참 효자네. 아니에요. 할머니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아파요. 우진이 말했다. 밥을 다 먹은 후 우진이 설거지까지 했다. 할머니, 이제 진짜 난방기 얘기 좀 할게요. 우진이 거실로 돌아와 앉았다. 이 난방기 정말 위험해요. 전선 교체에도 얼마 못 가요. 차라리 새 거 사시는 게 나아요. 새 거는 비싸잖아. 제가 아는 업체 있어요. 거기서 구매하시면 싸게 드릴 수 있어요. 얼마나? 보통 50만 원 하는 건데 제가 할머니 특별가로 30만 원에 드릴게요. 말수는 고개를 저었다. 30만 원도 비싸. 할머니 생각해 보세요. 겨울 내내 쓸 건데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거 에너지 효율 좋아서 전기세도 아껴요. 우진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다. 사진 속 난방기는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이었다. 말수는 사진을 보며 망설였다. 생각 좀 해볼게. 할머니, 지금 특별 할인 기간이에요. 이번 주까지만 이 가격이에요. 우진이 말했다. 그래도. 알겠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근데 할머니, 혹시 아드님한테 물어보시는 게 어때요? 변호사시면 이런 거 잘 아실 텐데. 아들은 바빠서 그런 것까지 신경 못 써. 그렇구나. 그럼 제가 더 싸게 해드릴게요. 25만 원 어때요? 말수는 여전히 망설였다. 우진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할머니, 솔직히 저 이거 팔아서 남는 거 거의 없어요. 그냥 할머니 돕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 네. 저희 할머니 생각나서요. 말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럼 한번 사볼까? 우진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우진이 휴대폰을 꺼냈다. 그럼 지금 주문할게요. 결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카드요, 현금이요? 카드. 알겠습니다. 카드 좀 보여주세요. 말수는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우진에게 건넸다. 우진이 카드를 받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할머니, 카드 비밀번호 뒤 4자리만 알려주세요. 1234. 알겠습니다. 우진이 휴대폰을 조작했다. 몇 초 후 결제 완료 메시지가 떴다. 됐어요. 이틀 후에 배송될 거예요. 우진이 카드를 말순에게 돌려줬다. 할머니, 진짜 잘 사셨어요. 이번 겨울은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어요. 고맙구나. 우진이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다. 말순이 뒤따라 나왔다. 청년 잠깐만. 우진이 돌아봤다. 말순은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비닐봉지에 무언가를 담아 나왔다. 이거 가져가. 말순이 건넨 봉지 안에는 감 5개가 들어있었다. 할머니, 이거 마당에서 딴 거야. 별거 아니지만 가져가. 말순이 말했다. 우진은 봉지를 받아들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잘 먹을게요. 너 할머니 생각난다고 했잖아. 그래서 준비했어. 말순이 말했다. 우진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입을 열었다.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됐어. 조심해서 가. 우진이 현관을 나섰다. 말순은 대문까지 따라 나와 우진이 차에 타는 모습을 지켜봤다. 우진이 차창을 내리고 손을 흔들었다.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차가 출발했다. 말순은 대문 앞에 서서 차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다. 우진의 승합차가 마을을 빠져나갔다. 우진은 조수석에 놓인 감봉지를 흘끗 봤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나야. 타겟 확보했어. 정말순 할머니.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렸다. 카드 정보는? 다 받았어. 비밀번호까지. 좋아. 이번엔 크게 한번 가자. 알겠어요. 전화가 끊겼다. 우진은 백미러로 마을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수석의 감봉지를 집어 창밖으로 던져버렸다. 봉지가 도로 옆 풀숲에 떨어졌다. 이틀 후 노인정에서 박순자가 말순에게 물었다. 말순아, 너 난방기 샀다며? 응. 나도 사고 싶은데 그 청년 연락처 있어?
우진이? 있어. 말순이 휴대폰에서 번호를 찾아 박순자에게 알려줬다. 그날 오후 우진은 다시 마을을 찾았다. 박순자를 포함해 어르신 5명이 난방기를 샀다. 김 반장이 말했다. 말순이가 먼저 사서 우리도 믿고 샀지. 박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말순이 덕분이야. 말순은 어색하게 웃었다. 우진은 카드를 받아 하나하나 결제를 진행했다. 배송은 일주일 안에 다 될 거예요. 우진이 말했다. 어르신들은 만족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우진은 승합차에 올라타 마을을 빠져나갔다. 차 안에서 우진이 다시 전화를 걸었다. 형, 대박이야. 오늘 5명 더 팔았어. 잘했어. 정말순 카드는? 정말순 할머니 카드는 따로 쓸 거예요. 큰 건 그걸로. 알았어. 조심해서 써. 전화가 끊겼다. 우진은 입꼬리를 올렸다. 일주일 후 말순의 집에 택배가 도착했다. 박스를 뜯어보니 난방기가 들어있었다. 말순은 난방기를 꺼내 거실에 놓았다. 깔끔한 디자인이었다. 전원을 켰다. 따뜻한 바람이 나왔다. 오, 좋네. 말순이 중얼거렸다. 그날 밤 말순은 새 난방기 앞에 앉아 있었다. 따뜻한 바람이 얼굴에 닿았다. 말순은 휴대폰을 꺼내 재민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재민아, 엄마 난방기 새로 샀다. 따뜻하다. 몇 분 후 재민에게서 답장이 왔다. 좋네요, 엄마. 얼마 주고 사셨어요? 25만 원. 괜찮은 가격이네요. 어디서 사셨어요? 착한 청년이 싸게 팔아줬어. 그렇구나. 잘 쓰세요. 말순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말순은 난방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우진이 정말 착한 청년이네. 하지만 말순은 몰랐다. 우진이 그날 말순의 카드 정보를 빼돌렸다는 것을. 그리고 그 카드로 곧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순은 우진을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마을 전체를 지옥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난방기가 배송된 지 일주일 후 우진이 다시 마을을 찾았다. 노인정 앞에 승합차를 세우고 내렸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김 반장이 우진을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우진이 왔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들. 난방기 잘 쓰고 계세요? 우진이 물었다. 아주 좋아. 따뜻하고 좋더라. 박순자가 대답했다. 다행이에요. 제가 과일 좀 가져왔어요. 나눠 드세요. 우진이 과일 바구니를 노인정 탁자에 올려놓았다. 어머, 이 착한 청년 좀 봐. 박순자가 감탄했다. 우진은 어르신들과 한참 이야기를 나눴다. 날씨 얘기, 건강 얘기, 손주 얘기까지. 그때 말순이 노인정으로 들어왔다. 할머니. 우진이 말순을 보고 환하게 웃었다. 우진이 왔네. 말순이 말했다. 할머니, 난방기 잘 쓰고 계세요? 응. 아주 좋아. 다행이에요. 저 오늘 할머니 뵈러 왔어요. 우진이 말했다. 뭐? 할머니 집에 난방기 설치 상태 확인하려고요. 혹시 지금 시간 되세요? 그래. 가자. 말순과 우진은 함께 말순의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자 우진이 난방기를 살폈다. 할머니 잘 작동하네요. 문제 없어요. 그래. 우진이 거실을 둘러보다가 말했다. 할머니 혼자 사시니까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알아. 혹시 건강식품 드세요? 아니, 그런 거 안 먹어. 그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샘플로 받은 홍삼이 있거든요. 우진이 가방에서 작은 홍삼 박스를 꺼내 말순에게 건넸다. 이거 비싼 건데 할머니 드세요. 고맙구나. 말순이 박스를 받았다. 우진이 말했다. 할머니, 그런데 하나 부탁이 있어요. 뭔데? 사실 제가 요즘 영업이 잘 안 돼요. 할머니께서 주변 분들한테 저 좀 소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무슨 소개? 난방기나 건강식품 같은 거요. 할머니가 추천해 주시면 다들 믿고 사실 것 같아서요. 우진이 말했다. 말순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글쎄, 내가 뭐 장사꾼도 아니고. 아니에요.
그냥 좋은 거 있으면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할머니도 난방기 좋다고 느끼셨잖아요. 그건 맞아. 그럼 부탁드려도 될까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기회 되면 얘기해 볼게. 감사합니다, 할머니. 우진이 환하게 웃었다. 그날 이후 우진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마을을 찾았다. 어르신들과 친해지고 집집마다 방문했다. 난방기를 산 사람들에게는 건강식품을 추천했다. 할머니, 난방기 덕분에 따뜻하게 지내시죠? 이제 건강도 챙기셔야죠. 우진의 말에 어르신들은 하나둘 건강식품을 샀다. 한 통에 15만 원. 우진은 일주일 만에 10명에게 건강식품을 팔았다. 그리고 매번 말순을 언급했다. 정말순 할머니도 드시고 좋다고 하셨어요. 말순이가? 네. 할머니가 제일 먼저 사셨거든요. 어르신들은 말순을 믿었고 우진을 믿었다. 12월 중순, 우진이 또다시 말순의 집을 찾았다. 할머니, 요즘 어떠세요? 그냥저냥 지내지 뭐. 제가 오늘 할머니께 감사 인사드리러 왔어요. 왜? 할머니 덕분에 마을 분들이 저를 믿고 물건을 사주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우진이 말했다. 말수는 점점 불편해졌다. 자신 때문에 사람들이 우진의 물건을 산다는 게 부담스러웠다. 우진이 계속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할머니가 제일 먼저 사셨다고 하니까 다들 믿더라고요. 할머니 영향력이 크세요. 무슨 영향력? 그냥 산 거지. 아니에요. 할머니가 저를 믿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감사의 표시로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우진이 가방에서 목도리 하나를 꺼냈다. 이거 할머니 드리려고요. 아니야. 안 받아. 받으세요. 제 마음이에요. 우진이 말순에게 목도리를 건넸다. 말순은 난처한 표정으로 목도리를 받았다. 고맙긴 한데 나는 별로 한 게 없어. 아니에요. 할머니가 해주신 게 많아요. 우진이 웃었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할머니, 그런데 하나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뭔데? 제가 이번에 신제품 난방기를 몇 개 더 들여왔거든요. 더 좋은 제품이에요. 혹시 할머니 집에 하나 더 놓으시는 건 어때요? 난방기 하나 있잖아. 그건 거실용이고 이건 안방용이에요. 더 작고 전기세도 덜 나와요. 아니야. 하나면 돼. 할머니, 이번 겨울 정말 춥다잖아요. 안방까지 따뜻해야죠. 우진이 말했다. 말수는 고개를 저었다. 됐어. 나는 필요 없어. 우진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섭섭하네요. 미안하다. 근데 진짜 필요 없어. 알겠어요. 그럼 다음에 또 올게요. 우진이 일어섰다. 현관으로 향하는 우진의 뒷모습에서 웃음기가 사라져 있었다. 그날 밤 우진은 승합차 안에서 전화를 걸었다. 형, 정말 순 할머니가 더 이상 안 사요.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자. 카드로요? 그래. 할머니 카드 정보 있잖아. 그거 써.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우진은 휴대폰에 저장된 말순의 카드 사진을 꺼내봤다. 카드 번호, 유효기간, CVC 번호까지 모두 찍혀 있었다. 우진은 입꼬리를 올렸다. 이제 시작이야. 사흘 후 말순의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다. 귀하의 카드로 152만 원이 결제되었습니다. 난방기 6대 구매. 말순은 문자를 보고 얼어붙었다. 뭐야 이게? 말순이 중얼거렸다. 다시 문자가 왔다. 귀하의 카드로 98만 원이 결제되었습니다. 건강식품 10박스 구매. 이게 무슨 일이야? 말순이 소리쳤다. 휴대폰이 계속 울렸다. 문자가 연달아 왔다. 189만 원 결제. 124만 원 결제. 215만 원 결제.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재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엄마? 재민의 목소리가 들렸다. 재민아, 큰일 났어. 왜요? 무슨 일이에요? 카드에서 돈이 막 빠져나가. 말순이 다급하게 말했다. 뭐라고요? 얼마나요? 수백만 원. 내가 산 적도 없는데.
엄마 진정하세요. 지금 카드사에 전화해서 정지시키세요. 제가 지금 바로 한국 들어갈게요. 그래, 빨리 와. 전화가 끊겼다.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다. 같은 시각 우진은 창고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주문 내역이 떠 있었다. 난방기 20대, 건강식품 30박스, 전자레인지 10대. 모두 말순의 카드로 결제된 것들이었다. 옆에 앉은 조직원이 물었다. 이거 다 어디로 보내? 창고로. 나중에 되팔 거야. 우진이 대답했다. 할머니는? 모르겠지. 나중에 알겠지만 그땐 이미 늦어. 우진이 웃었다. 조직원도 따라 웃었다. 이번 건으로 얼마 벌어? 700만 원 넘게. 대박이네. 그게 다가 아니야. 다른 할머니들 카드도 있어. 우진이 말했다. 창고 안에는 박스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모두 노인들의 돈으로 산 물건들이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노인정에 가지 않았다. 집에 앉아 멍하니 휴대폰만 바라봤다. 카드는 정지됐지만 이미 빠져나간 돈은 700만 원이 넘었다. 말수는 우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우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우진아, 나 말순이야. 아,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너, 내 카드로 뭐 샀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내 카드에서 돈이 수백만 원 빠져나갔어. 네가 그랬지?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진은 잠시 침묵했다. 할머니, 저는 그런 적 없어요. 혹시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 내 카드 정보는 너만 알아. 할머니, 진정하세요. 제가 그럴 리 없잖아요. 할머니, 저 믿으시는 거 아니었어요? 아들 같다고 하셨잖아요. 우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너, 진짜 네가 한 거 아니야? 할머니,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뭐? 경찰에 신고하시라고요. 저는 결백해요. 우진이 말했다. 전화가 끊겼다. 말수는 휴대폰을 든 채 얼어붙었다. 그날 오후 재민이 한국에 도착했다. 공항에서 바로 택시를 타고 시골 마을로 향했다. 말순의 집에 도착하자 말순은 방 안에 앉아 울고 있었다. 엄마. 재민이 방으로 들어갔다. 재민아. 말순이 재민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재민이 말순을 안았다. 미안해. 엄마가 바보같이. 아니에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재민이 말했다. 재민은 말순에게 상황을 자세히 물었다. 우진의 이름, 난방기 구매 내역, 카드 정보를 넘긴 경위까지. 재민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엄마, 이거 조직이에요. 조직? 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조, 유통, 판매까지 다 연결돼 있어요. 재민이 말했다. 그럼 어떻게? 경찰에 신고할게요. 그리고 제가 직접 추적할게요. 재민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저놈들 절대 그냥 안 둬요. 재민은 말순과 함께 마을 파출소로 향했다. 사기 사건 신고하러 왔습니다. 카드 무단 결제로 700만 원 피해를 입었어요. 재민이 말했다. 경찰관이 신고서를 작성하며 물었다. 가해자 정보가 있습니까? 우진이라는 이름과 전화번호만 있습니다. 재민이 우진의 명함을 보여줬다. 이 번호로 추적해 보겠습니다. 며칠 걸릴 수 있어요. 최대한 빨리 부탁드립니다. 재민이 말했다. 파출소를 나온 재민은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다.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했다. 난방기 20대, 건강식품 30박스, 전자레인지 10대, 공기청정기 5대. 모두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매됐다. 재민은 쇼핑몰 판매자 정보를 추적했다. 택배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추적 번호를 하나씩 조회했다. 모든 물건의 배송지가 동일했다. 경기도 평택시 산업단지 내 땡땡 창고. 찾았다. 재민이 중얼거렸다. 재민은 주소를 메모했다. 재민은 휴대폰을 꺼내 우진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고객님의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응답이었다. 재민은 다시 걸었다. 같은 응답이 나왔다.
번호를 바꿨거나 꺼놨군. 재민이 중얼거렸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노인정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재민과 말수는 급히 노인정으로 달려갔다. 노인정 안에는 어르신 대여섯 명이 모여 있었다. 박순자가 울고 있었고 김 반장은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말순이 물었다. 박순자가 울먹이며 대답했다. 말순아, 나도 당했어. 카드에서 돈이 막 빠져나가. 300만 원 넘게. 박순자가 휴대폰을 보여줬다. 화면에는 카드 결제 문자가 수십 통 쌓여 있었다. 김 반장도 말했다. 나도 250만 원 빠져나갔어. 저도요. 다른 어르신이 소리쳤다. 재민은 어르신들의 휴대폰을 하나씩 확인했다. 모두 같은 패턴이었다. 난방기, 건강식품, 전자제품들이 대량 구매됐고 배송지는 모두 같은 창고였다. 이거 조직적인 범죄예요. 우진이란 사람이 여러분 카드 정보를 빼돌려서 무단 결제한 겁니다. 재민이 말했다. 어르신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럼 우진이가 사기꾼이었어? 박순자가 물었다. 네. 처음부터 계획된 거예요. 아니, 그렇게 착한 청년이. 박순자가 주저앉았다. 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신이 우진을 믿었고 그 때문에 마을 사람들도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다. 김 반장이 말했다. 재민아, 이거 어떻게 해야 해? 일단 모두 카드사에 전화해서 카드 정지시키세요. 그리고 파출소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재민이 답했다. 총 피해 금액이 얼마나 돼? 대충 계산해도 3천만 원 넘을 겁니다. 그날 밤 재민은 집 거실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우진이 사용한 쇼핑몰 사이트를 분석했다. 재민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조회했다. 해당 사업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짜 사업자네. 재민은 상품 사진을 확대했다. 난방기에 붙은 안전인증 마크를 확인했다. 재민은 한국제품안전협회 홈페이지에서 인증번호를 조회했다. 검색 결과 없음. 인증 마크도 가짜야. 재민의 표정이 굳어졌다. 재민은 난방기 사진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다. 부품의 재질, 전선의 굵기, 안전장치의 위치까지. 이건 불법 제조품이야. 안전 기준을 하나도 안 지켰어. 재민이 중얼거렸다. 재민은 해외 로펌에서 쌓은 경험을 떠올렸다. 국제 사기 조직, 불법 제조 네트워크. 이건 단순 사기가 아니야. 불법 제조부터 유통까지 다 연결된 조직이야. 재민이 중얼거렸다. 재민은 휴대폰을 꺼내 지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나야. 평택산업단지 창고 하나 알아봐 줄 수 있어? 사기 조직이 거기서 물건 보관하는 것 같아. 알겠어. 내일 알아보고 연락할게. 다음 날 아침 말순의 집에 박순자가 찾아왔다. 박순자의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다. 말순아, 미안해. 어제 너 탓이 아닌데 화풀이 했잖아. 박순자가 눈물을 흘렸다. 아니야. 내 잘못이 맞아. 내가 우진이를 믿었어. 그래서 너네들도 믿었잖아. 말순이 말했다. 말순아, 그만해. 우리 다 같이 당한 거야. 박순자가 말순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다. 오후 2시 재민의 휴대폰이 울렸다. 지인 변호사에게서 온 전화였다. 재민아, 창고 알아봤어. 그 주소에 창고는 있는데 임대인이 한 달 전에 바뀌었대. 이름은 가명 쓴 것 같고. CCTV는 있긴 한데 각도가 애매해서 얼굴은 안 나온대. 알겠어. 고마워. 재민은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다. 직접 가봐야겠어. 재민은 노트북을 챙겨 집을 나섰다. 평택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재민은 창밖을 바라봤다. 우진, 내 놈이 어디 있든 찾아낼 거야. 재민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런데 그 순간 마을에서는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다. 말순의 집 거실에 놓인 새 난방기. 그 난방기의 내부 전선에서 작은 불꽃이 튀기 시작했다. 치지직. 작은 소리와 함께 연기가 피어올랐다. 말순은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난방기는 여전히 따뜻한 바람을 내뿜고 있었다.
평소보다 소음이 조금 컸지만 말수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때였다. 작은 불꽃이 튀는 소리가 들렸다. 말순이 고개를 돌렸다. 난방기 뒤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말순이 일어섰다. 그 순간 큰 소리와 함께 난방기에서 불꽃이 튀었다. 말순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타는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말순은 급히 난방기 플러그를 뽑았다. 손이 떨렸다. 이게 무슨 일이야? 말순이 중얼거렸다. 난방기 뒤쪽은 검게 그을려 있었다. 말순은 휴대폰을 들고 재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재민아, 엄마 왜요? 무슨 일이에요? 난방기가 불이 났어. 뭐라고요? 엄마 다치셨어요? 아니, 괜찮아. 근데 연기가 나고 소리가 나고.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일단 밖으로 나가세요. 지금 바로요. 알았어. 전화가 끊겼다. 말순은 집 밖으로 나갔다. 같은 시각 노인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박순자의 집에서 난방기가 갑자기 꺼졌다. 이게 왜 이래? 박순자가 난방기를 살폈다. 치지직. 불꽃이 튀었다. 박순자가 소리쳤다. 김반장의 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난방기에서 타는 냄새가 났고 전원이 갑자기 끊겼다. 이게 뭐야? 김반장이 플러그를 뽑았다. 마을 곳곳에서 비슷한 신고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오후 4시 재민은 평택산업단지에 도착했다. 창고가 밀집된 구역이었다. 재민은 차를 세우고 메모한 주소를 확인했다. 재민은 창고 앞으로 다가갔다. 철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CCTV 한 대가 입구를 비추고 있었다. 재민은 창고 옆 틈새로 안을 들여다봤다. 박스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난방기 박스다. 재민이 중얼거렸다. 재민은 휴대폰으로 창고 사진을 몇 장 찍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말순에게서 온 전화였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집 밖에 나와 있어. 다행이다. 엄마 그 난방기 절대 다시 켜지 마세요. 위험해요. 알았어. 다른 분들은 괜찮으세요? 순자도 그랬대. 김반장 집도 마찬가지고. 뭐라고요? 재민의 표정이 굳어졌다. 마을 사람들 난방기가 다 고장났어. 어떤 집은 불꽃 튀고 어떤 집은 연기 나고. 말순이 말했다. 엄마 지금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제품 결함이에요. 이거 대형 사고 날 수 있어요. 알았어. 전화가 끊겼다. 재민은 창고를 다시 바라봤다. 이 안에 있는 난방기들 전부 불량품이야. 재민이 중얼거렸다. 재민은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평택산업단지 창고에 불법 제조 난방기가 보관돼 있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음 날 아침 재민은 말순의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에는 검게 그을린 난방기가 놓여 있었다. 재민은 난방기를 자세히 살폈다. 뒷판을 열어보니 전선이 엉망으로 연결돼 있었다. 이건 완전히 불법 제조품이야. 안전장치도 없고 전선 굵기도 기준 미달이야. 말순이 물었다. 그럼 우진이가 이런 걸 팔았단 말이야? 네. 고의로 불량품을 판 거예요. 재민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엄마,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거예요. 우진을 반드시 잡을 겁니다. 재민이 말했다. 오후 2시 재민은 노트북 앞에 앉았다. 화면에는 우진의 명함 사진, 쇼핑몰 캡처, 창고 사진이 떠 있었다. 재민은 해외 로펌에서 국제범죄 조직을 추적하던 경험을 떠올렸다. 재민은 우진이 사용한 쇼핑몰의 계좌 정보를 추적했다. 가상 계좌였지만 입금 내역에는 은행 코드가 남아 있었다. 재민은 지인 금융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해 도움을 청했다. 저녁 7시 재민의 휴대폰이 울렸다. 금융 전문 변호사에게서 온 전화였다. 재민아 찾았어. 진짜? 계좌주는 이정훈이라는 사람인데 주소는 인천이야. 이정훈? 우진이 아니네. 조직이면 여러 명이 관여했을 거야. 이 사람이 총책일 수도 있고. 주소 보내줄 수 있어?
지금 보낼게. 재민의 휴대폰에 주소가 전송됐다. 재민은 주소를 메모했다. 형, 정말 고마워. 조심해. 조직이면 위험할 수 있어. 알겠어. 전화가 끊겼다. 재민은 노트북을 덮고 일어섰다. 이정훈, 네가 우진의 배우구나. 재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다음 날 아침 재민은 인천으로 향했다. 아파트 단지 앞에서 차를 세웠다. 재민은 1204호 초인종을 눌렀다. 반응이 없었다. 다시 눌렀다. 여전히 반응이 없었다. 재민은 관리실로 갔다. 1204호에 사는 사람 언제 보셨어요? 경비원이 대답했다. 한 일주일 안 봤는데요. 이사 간 것 같기도 하고. 그렇군요. 재민은 다시 아파트 앞으로 돌아왔다. 도망쳤나? 재민이 중얼거렸다. 재민은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사기 조직 용의자 주소 찾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재민은 차에 올라타 다시 마을로 향했다. 그날 밤 재민은 말순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재민아, 우진이 잡힐 수 있을까? 말순이 물었다. 잡을 거예요. 제가 반드시 잡을 겁니다. 재민이 대답했다.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엄마 걱정 마세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재민이 말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재민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재민은 해외 로펌에서 국제범죄 조직을 추적하던 방식을 떠올려 우진이 사용한 배송 시스템을 다시 분석했고 마침내 주소 하나를 발견했다. 찾았다. 재민이 중얼거렸다. 재민은 즉시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사기 조직 용의자 우진의 주소 찾았습니다. 부천시입니다. 오전 10시 재민의 제보를 받은 경찰이 부천 빌라를 급습했다. 우진은 도망치려 했지만 대기 중이던 경찰에게 붙잡혔다. 우진 씨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가 수갑을 채웠다. 빌라 안에는 박스들이 쌓여 있고 노트북 여러 대가 켜져 있었다. 모든 게 증거였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우진은 자백했다. 이정훈이라는 사람이 총책입니다. 재민이 끼어들었다. 이정훈의 주소도 이미 파악했습니다. 인천입니다. 재민의 노련한 추적 덕분에 조직은 생각보다 빨리 무너졌다. 조사가 끝난 후 재민은 우진 앞에 섰다. 우진 씨, 당신은 외로워하는 엄마를 속이고 마을 전체를 지옥으로 만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우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한 짓은 단순 사기가 아니에요. 노인들을 상대로 한 조직 범죄고 생명을 위협한 중범죄예요. 재민이 말했다. 법정에서 대가를 치를 겁니다. 사흘 후 경찰은 평택 창고를 급습했다. 창고 안에는 난방기 수백 대가 쌓여 있었다. 모두 불법 제조된 제품이었다. 인천 아파트에서 이정훈도 검거됐다. 경찰은 제조업체까지 추적해 조직원 전원을 검거했다. 일주일 후 노인정에 어르신들이 모였다. 재민이가 우진이 잡았대. 대단하다. 어르신들이 박수를 쳤다. 재민이 말했다. 우진과 조직원들 모두 검거됐습니다. 피해 금액도 전액 환불받을 수 있을 겁니다. 고마워 재민아. 김 반장이 말했다. 박순자가 눈물을 닦았다. 너 아니었으면 우리 다 당하고 끝날 뻔했어. 그날 저녁 말수는 집에서 TV를 켰다. 뉴스가 나왔다. 최근 전국에서 노인을 상대로 난방기, 건강기기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말 행사를 이용한 사기 수법이 조직화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노인정 선물 행사로 접근한 뒤 고가 제품을 강매하는 수법이 주로 사용됐으며 피해자 대부분이 독거노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말수는 TV를 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나만 당한 게 아니었구나. 이런 일 다시는 없으면 좋겠다. 뉴스가 이어졌다. 경찰은 이번 검거를 계기로 전국 불법 제조업체와 영업조직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때 뒤에서 재민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이제 걱정 안 해도 돼요. 나 여기 자주 올게요. 말수는 재민을 바라보며 살며시 웃었다.
그래. 고맙다. 거실에는 새로 산 안전한 난방기가 놓여 있었다. 따뜻한 바람이 집안을 채웠다. 재미는 말순 옆에 앉아 함께 TV를 봤다. 가장 추웠던 겨울이었다. 하지만 말순은 깨달았다. 가장 따뜻한 난방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든든한 보호막은 가족이라는 것을. 우진과 조직원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다. 하지만 전국 어디선가 또 다른 우진이 노인들을 노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지나친 친절 뒤에는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혼자 결정하지 말고 의심이 들면 멈춰야 한다는 것을. 겨울은 추웠지만 말순의 집은 이제 따뜻했다. 아들이 옆에 있었기 때문이다.